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뭐 느끼시기에는 얼마 안 되죠. 유튜브로 보시니까 뭐 그렇게 뭐 시간 텀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옷이 얇아졌잖아요. 뭐 근황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좀 의미 웃기는 얘기고, 그냥 전 2주 동안 아팠어요. 예, 본론으로 우리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Вітрі ми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землю, якою не була ціна. Ми будемо битися в лісах, полях, бути чи не бути. Ви добре знаєте, це шекспірівське питання. 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Нужно было вытащить Крым из той унизительной позиции, из того унизите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именно избавить людей от этих страданий, от этого геноцида,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ой,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코미디언 이력을 갖고 대통령이 됐고 네. 방송국에서 정당을 만들고 그 전에 했던 게 되게 착한 대통령 역할을 해서 네네. 지지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근데 의외로 되게 그 뭐라고 그러지? 국립경제대학교에서 법사, 네. 법학 석사? 그러니까 뭐 그런 학력이 조금 더 독특해. 예. 그 생각해 보니까 아놀드 슈라이제네거도 주지사 했잖아요. 그렇죠. 이주일 아저씨도 국회의원 했고. 아니 사실 트럼프도 아 맞아요. 그거예요. 아, 예. 도널드 레이건도 배우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예계 출신이어서 좀 그런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플렉서블한? 오히려 히스토리를 봤더니 지적인 면으로는 오히려 더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국내에 왜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았고 대선 때 이재명이 아마추어 같은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하게도 됐나 봤더니 뭐 내각을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채용 부분에 대한 맞아요. 실책이 제일 높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방송국 PD, 시나리오 작가, 자기 동생 근데 그런 것들을 장관 무슨 수행 비서 이런 식으로 앉혀놓으니까 말이 많았는데 맞아요. 저는 일부 공감이 돼요. 음. 그 당시 우크라이나 정치 세력이 네. 친서 이렇게 딱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맨날 싸움질하는 거를 국민들이 싫어하니 걔네들 데리고 쓰고 싶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 색깔이 없어서 당선이 됐는데 정치 색깔 진한 사람들을 앉혀놓은들 뭐 제대로 똑같아지는 또 그럼 거죠. 똑같아지겠지. 그리고 게다가 자기 영향력도 없을 이제 거고. 워낙에 독특한 이력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가 지금 이제 부각이 되기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국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걸 선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제 영상을 띄워서 보이면서 서방 국가에게도 이제 약간 호소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긴 한데 일각에서는 네. 그렇지 않은 시각도 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교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약해요.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면. 그러니까는 약간 갈짓자 행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러시아를 대하는 모습도 어떨 때는 친러 같은 느낌이고 어떨 때도 네. 반러 같은 느낌이고 유럽을 대할 때도 어쩔 때는 약간 협박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와달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확실하게 네 색깔이 뭐야 그러니까 외교적인 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게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 미숙함이 드러나는 데는 바로 거기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방송국 출신이 어쨌든 연예인이었잖아요. 네. 위기 상황에 네. SNS를 너무 잘 쓰는 거야. 저는 그걸 느꼈어요. 카메라 앞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전에부터 나는 처음에 못 들었어요. EU에서 연설했는데 통역하는 친구가 통역을 못하고 울었다고 그래갖고 울컥거렸다고. Європ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разом з нам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нас не відпускаєте, доведіть, що ви дійсно європейці. І тоді життя переможе смерть, а світ темряву.
just for our land and for our freedom. What tanks are they going with? Or launching cruise missiles? He killed 16 people just yesterday. I saw, 10 minutes before the speech by President Zelensky, I saw the video with these two explosions on the Freedom Square in Kharkiv. And, when he started talking about this, I guess there was more than just a dry presentation of interpretation. It was getting through. 뭐 이런 무슨 봤거든. 너무 잘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그래서 그 미국 의회에서 영상으로 하는 것도 봤는데 잘해. 근데 그 잘하는 게 호소력 있게. 네, 말주변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정연하고 매력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국 할 때 얘기한 걸 잠깐 예를 들어 보이면 이 친구가 얘기할 때 그 연설문 사이사이에다가 미국 역대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다 집어넣어. 이미 알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생뚱맞게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힘드니까 당신들이 센 나라니까 도와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됐던 전임 대통령들이나 위인들이 했던 시대적 가치관이 이랬어. 네. 그리고 당신들도 진주만 폭격을 당했었고 9.11 사태를 맞아봤잖아. 그거를 우리는 지금 3주째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동질감을 확 끌어내는데 야 보통 얘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그 사람들과 동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본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밑에 연설문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친구 그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할 때도 되게 잘해요. 센스 있게 너무 잘하고 말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확실히 그런 걸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되게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술이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끔 하는 걸로 충분히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물론 당연히 이거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게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반전 시위가 일어나겠지만 맞아요. 거기에 이 젤렌스키가 하는 연설이나 말들이 되게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끝까지 버틸 거야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어필을 잘하고 있고 맨날 양복 입고 있다가 전쟁 나고는 그 순간부터 약간 전투복 비슷한 걸로 맞아요. 집에 그런 게 있었는지도 참 의아스러운데 카키로 돼 있는 거로 위아래 빼 입고 방탄조끼를 입고 네네. 시내에서 SNS를 하고 네네네. 그동안 욕먹었던 PD 출신 시나리오 출신 내각들하고 같이 우리들은 여기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어떤 중심점이 되는 거를 되게 잘 알고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시청률에 반영되는 행동이었을지 모르면 지금은 뒤에 그걸 잘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동술이거나 선전용의 액션들일 수 있는데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 정말 정치나 전략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쟁이 나기 직전에 뭔가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국민들을 이렇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쳤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라고 하는 정치적인 스킬에서 보면 많이 미숙해서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놓치거나 본인이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저는 선전술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물론 배우니까 조심해야겠지만 진심 같은 게 보이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규합이 잘 되는 거죠. 나 같은 애들도 들어와서 총 든다고 하는 거고. 왜 한숨? 저는 그런 식의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의 반응이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전쟁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제3의 눈으로 봐야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감정을 쏟다 보면 전쟁은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계속 전쟁합시다, 우리는 막읍시다로 한다 그러면 어느 기점을 넘어서면 주변국에서 말리거나 이제 맞아요. 길어지면서 지루하게 되면 고개를 돌릴 텐데 얘는 어쨌든 계속 협상을 하잖아. 근데 그 협상의 주도권을 좀 누가 갖고 가고 있는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뇌피셜을 돌려보면
푸틴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겠지. 이렇게 돈이 뭐 많이 3일 안에 어. 저기 한다고 했었잖아요. 돈이 저번에. 이렇게 많이 들지도 몰랐을 거고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을 것도 모르고 게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돈줄이 막혔잖아. 네. 그러니 불편할 거예요. 그 푸틴 같은 경우도 지금 99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통치를 유지하려고 분명히 주변에 돈을 대는 사람들이나 그런 그러니까 기업가라든가 해외 자금 출처가 있을 텐데 지금 얘네들까지 싹 다 말르고 있는 상태라서 오래 못 버틸 거고 여론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럼 이제 여론을 등에 업은 젤렌스키냐 아니면 어쨌든 명분을 갖고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는 푸틴이냐 다 똑같은 입장이라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길게 끌고 갈 것 같진 않아. 어느 시점에서 타협을 보겠지. 둘 다 뭔가 얻을 수 있는.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내주면서 끝날 것 같진 않고 지금 뭐 독립하겠다고 버팅기는 애들 두 군데 정도는 버릴 수도 있겠지. 버리는 카드로. 그리고 뭐 중립국의 자격을 갖던가 아니면 나토로 들어가던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되게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최강의 역사상 최강이라고 하는 용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몽골의 침입에도 버텼던 친구들. 버텼던 우크라이나는 버티자고 했고 러시아 쪽은 우리 항복하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버티면서 몽골을 최초로 막아낸 어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지역이어서 네. 러시아가 푸틴이 그래서 더 이제 그거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자원인데 겉으로는 이게 자기 정통성? 그렇죠. 예, 자원인데 전통성을 앞에 두면서 네네. 어차피 우리는 같은 나라였고 우리가 같이 뭉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가 그러고 더 있는 국력이 높으니까 우크라이나도 우리랑 같이 하면 나쁘지 않잖아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거의 반일 감정을 얘기할 정도로 감정이 틀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로 와라고 하는 건 전쟁하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는 그렇게 TV에서 막 우리 젊은이들이여 막 우리 우크라이나를 구합시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저는 선동으로 보거든요. 그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멘트들은 전쟁에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승리라는 게 없어요. 두 나라. 그냥 다 죽는 거야. 근데 요즘 전쟁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어 중국하고 대만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중국은 대만 침탈이고 속국으로 만들려는 목표가 확실하니까 점령 깔끔한데 러시아는 계속 점령하는 건 목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왜 하는 건지 되게 명제가 불분명하거든. 걔네들 명분은 독립하겠다고 한 나라들을 자기들이 인정을 했고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한테 핍박받지 않게 자기들 나름의 평화 유지군을 그 지역에 넣겠다는데 지금 키우까지 들어가고 있으니까 솔직히 명분 없는 전쟁이라 이건 탈출 전략도 잘 짜자면 되게 욕먹을 거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맞아요. 네. 우리 본연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젤린스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네. 그 행동을 한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를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먹히느냐 안 먹히냐를 보고 싶은 거지. 맞아요. 먹히거든. 먹히고 그게 있잖아요. 이 방송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게다가 네. 지지율도 뭐 지금 이 상황이라 뭐 완벽한 리서치를 할 수 없지만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90%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느끼는 게 그거야. 과연 이 리더의 자격에 말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진정성이 있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가 딱 보여주는 것 같거든. 네. 그것도 그건 참 부러웠어요. 네, 저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말처럼 감정적인 호소를 적당한 타이밍에 굉장히 적절하게 잘해. 저는 젤린스키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네.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아까운. 똑같아. 막 체형도 비슷하고 젤린스키가 좀 더 잘생기긴 했지만 뭔가 젊고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체형도 비슷하고 말하는 그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오래 못 보겠어. 그 대화를 할 때 그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진실성을 이렇게 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젤렌스키는 정말 그 아이 컨택을 하면서 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절절한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 연기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네, 이게 만약 그 사람의 배우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정말 100%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전직의 이게- 배우라. 네, 조금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젤렌스키도 너무 가슴 아픈 게 연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자기가 이 정치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직의 배우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이라고 대통령감이라고 믿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를 연기를 했던 했으니까.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대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 대본이 없을 수는 없겠죠. 대본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입을 모아서 부럽다라고 이제 한 거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비춰서 봤을 때 분명히 비추지 마세요. 네, 힘들어.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대본이 있었고 우리 네, 대본이 있는 이분들도 분이 대본이 있죠. 있는데 왜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그렇게 못했을까?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역대 이전에 이제 했던 노무현 대통령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멋지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셨고 맞아요. 이렇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하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젤렌스키를 보면서 아 부럽다.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정말 국민이 뽑은 일꾼의 대표. 있는 건가 싶은 거지. 우리 이번엔 푸틴 얘기해 볼까요 이제? 아니 그럼 네. 그럼 젤렌스키가 네. 애니어그램으로 보자면은 지금 네.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애니어그램으로 보자면 네. 어떤 유형일까? 애니어그램 네. 유형으로 젤렌스키를 봤을 때 저는 3번 유형 같거든요. 근데 이제 3번. 예, 1번 유형부터 9번 유형까지 어느 유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유형이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3번 유형 하면 우리 지난번 대선에서 분류했었던 인물들이 있었죠.